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끝난 제4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 작전권 전환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제일 중요한 항목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연합군 사령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의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그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 부사령관이 미군 장성이 된다. 이런 안을 우리가 냈더니 미국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시작전권 전환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 한미연합사 해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 계획이 사실과 현실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정책은 사실과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기어코 이원화하겠다.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하겠다. 이원하죠. 그것을 이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옛날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말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환수하니까 그 말 어감이 우리 것을 도로 가져오는 것이구나. 우리의 전작권을 도로 찾아오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70년대 말에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져서 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으로는 미군 사령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합의를 했고 부사령관은 한국군입니다. 그리고 지상군, 그 밑에 있는 지상군 사령관은 또 한국군이 됩니다. 해군 공군은 미군이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야말로 연합작전 체제를 갖춘 이 한미연합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합군 사령부였습니다. 그 뒤에 북한 정권이 남침을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한미연합사 체제가 워낙 잘 돼 있다는 덕분입니다. 왜 이게 잘 돼 있느냐 하면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비록 미군이지만은 그 미군 사령관을 지휘하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미군 사령관을 지휘하는 사람은 미국과 한국 두 대통령입니다. 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자문을 받아서 연합사령관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사령관은 한국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십니다. 동시에 미국 대통령도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출자한 회사로 비유하면 50대 50씩 출자한 회사입니다. 우리도 50%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군이 많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하면은 미군 전력의 약 3분의 2가 한국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연합사 사령관직을 미군이 맡고 있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연합사 사령관직을 미군이 맡고 있으니까 남침을 받으면은 연합사 사령관은 즉각적으로 이것은 내가 지휘해야 할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막강한 미군 전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낸 걸 보면은 일단 유사시에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 전투기, 병력 이런 걸 다 합쳐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바로 연합사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맡고 있고
그 미군 장성이 전시 작전을 지휘한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50%의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70%, 80%의 이득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자기 것이 50%가 있는데 환수한다는 말은 아니죠. 마치 제로인 것처럼 해가지고 환수하겠다. 전시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휘권이 없다는 이런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환수라는 이런 선동적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반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연기가 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사실상 무기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추진합니다. 이 다시 추진할 때 한 설명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1일로 기린 것이 아니라 그 며칠 전에 했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유는, 한 설명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는다는 것은 핵우산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 범위 안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들어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전환해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한다고 하면은 미군은, 북한군은 한국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얕보게 되는 것이죠. 더 얕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8년에 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북한 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겁나게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고 말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의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말이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느냐?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맞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을 북한은 두려워하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 해체를 하게 되면은 북한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북한군에 도움이 될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남침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앞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부가 없어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무가 해제되어 버리면은 미국이 이 전쟁은 내 책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미군 사령관 아니니까 지휘를 미군 사령관의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제1임무는 한반도 방어입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방어는 그 사람의 임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침할 때 북한군이 내려올 때 서둘러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 걸고 미국 의회에 촉구하고 해가지고 정원군을 보내라고 독촉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전쟁이 아니니까. 또 굳이 전시작전권을 미군 손에서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괘씸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한국 방어에 나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전문적인 용어로 핵 확장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사입니다. 연합사. 핵우산을 작동하게 만드는 연합사란 장치가 사라져버릴 때 과연 말로만 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바로 미국을 핵우산을 펴도록 만드는 장치인 한미연합사 사령부가 없어져 버린 다음에는 과연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핵우산을 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겁니다. 낮아진다. 더구나 북한 핵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 마당에 무엇이 급해가지고 한미 간의 연합사 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은 따로 미군은 따로 작전을 하도록 하느냐. 이 좁은 지역에서 한국군은 따로 작전하고 미군은 따로 작전하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시베리아 것처럼 넓은 전선이 아닌데 요 좁은 데서 왜 한국 미군이 별도로 작전을 합니까? 별도로 작전한다는 것은 작전권이 이원한데 이 전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작전권의 혼선입니다. 이 작전권의 혼선이 오면은 아군끼리 서로 막 잘못해서 발포를 하고 협력이 안 되고 해서 멸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작전권 이론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토 또한 나토 유럽에 있는 국가가 다 나토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이어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도 바로 그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미군 사령관은 나토 회원국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 연합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군사적 전통이 찬란한 어느 나라도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미군 사령관 싫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주권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주권을 지키려면은 실익이 있는 한미 연합사 체제를 그냥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없고 우리의 군사력이 점점점 증가해가지고 이제는 미군 도움을 받더라도 부수적으로 받고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단독 작전권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우리 군의 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작전에 대한 군사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국방을 책임지는 자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연합사가 아무리 무슨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정보가 부족하면은 현대 군 병력은 장비는 그 고철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북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위성입니다. 군사위성. 군사위성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군사정보의 거의 7, 80%를 얻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간첩 침투가 힘들어서 휴먼 인텔리전스, 휴민트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통한 정보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군사정보, 감청, 암호해독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능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군사위성이 한 대도 없습니다. 군사위성이 한 대도 없으니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보는 핵심 정보일수록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보일수록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작전권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까막눈이 되는데 무슨 작전을 합니까? 그러면 군사위성이라도 두세 개 띄워 놓은 다음에 연합사 해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쉽게 한 이야기. 한미연합사 해체에서 만약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투입되는 미군의 전략자산, 늘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 1조 5천억 달러랍니다. 1조 5천억 달러의 무기가 한미연합사 덕분에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이것은 한국 예산의 한 7배쯤 됩니다. 5배쯤 됩니다. 5배. 우리 국방 예산보다도 한 30배 되는 막강한 전략자산이 한미연합사가 있음으로 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개되는데 우리는 군사위성 없이 연합사를 해체하고 그래서 자존심을 세울지 모르지만 우리 국가 이익에 거의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합사의 사실상 무기 연기를 결정한 것은 참으로 잘한 정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각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한 모든 정책,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잘한 정책까지 이런 식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핵 위기 앞에서 미군의 핵 우산을 작동시키는 장치로서의 연합사 해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드디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미국은 이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의 부대입니다. 미군은 외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퍼싱 원칙이라고 합니다. 퍼싱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갔던 원정군이죠. 그게 퍼싱 원칙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미래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미연합사 해체를 한 다음에 또 미래 사령부를 왜 만듭니까? 또 미래 사령부를 만들어서 한국군이 사령관하고 미군이 부상부령관 하라고 해놓으니까 미군이 자존심도 상하겠지만은 속으로는 아니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근사한 조직이 있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그것보다 훨씬 못한 조직을 만들어서 전쟁이 나면은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막강한 화력을 행사하게 될 미군 보고 부사령관 하라고 그것은 우리의 국가적 원칙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점잖게 나중에 한번 내년 10월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 그 국방장관 회의 때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밀어버린 것입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연합사가 사라지면은 어떻게 될 거냐? 용산에 잔류할 것이냐? 어디에 놓을 것이냐? 연합사를 없애버리면 대신 생기는 미래사입니다. 미래사령부의 출범인데 그 미래사령부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용산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또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 연합사령부는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왜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연합사령부가 서울에 있으면은 북한은 서울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을 때리면은 연합사 사령부 소속 미군도 다칠 것이다. 그럼 이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가 된다. 이렇게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사령부 그 뒤에 생길 미래사령부 이런 게 다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깥에 있으면은 북한으로서는 홀가분하게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지난 40년 동안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했던 한미연합사라는 기가 막힌 안보기구를 해체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김정은에는 덕이 될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과 한국군과 한국 국민과 미군과 미국 사람과 그리고 한미동맹에는 절대로 덕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손해가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도 머리에 넣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과 글쓰기와 의견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